안녕하십니까.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박종진입니다. 네, 우리 저는 유나나. 친절한 유나나. 까칠한 서태양. 근데 우리가 게스트 잘 모셨어요. 아, 그래요? 서태양 대표. 정말 잘 사실은 모셨어요. 서 대표 제 친구잖아요. 네. 여기도 원래 방송하셨던 분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원래 여기 다 아기 때. PD 출신이죠. 출신. 예, PD. 작가. 아나운서. 네네. 아나운서 기자. 다 있네. 우리가 다 방송 출신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얘기가 되네요. 말 되죠.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뭐죠? 서울의 강남, 소위 강남이라고 불리는 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좀 비교해보자. 네네. 과연 돈이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는 게 정답인가? 네네. 네. 저는 뭐 송파도 좀 살아봤는데 네. 송파 사람들은 무언가 강남구하고 서초구한테 뭔가 조금 밀리는 듯한 자,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네. 성향과 네. 또 이제 강남 안에 청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그리고 선릉 역삼 그 다음에 논현 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요? 뭐 서초 넘어가기 전에 강남 안에서도 사실 강남의 최고봉 하면은 삼성이죠. 삼성 옆에 청담도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제 최근에 개발 호재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게 삼성. 삼성이 최고의 고점을 찍고 거기 주변으로 쫙 물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역을 얘기합니까? 삼성동이죠. 삼성동. 이번에 그 현대 쪽 이번에 아이파크 개발되고 얘기하는 네. 겁니까? 아이파크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현대 타운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코엑스 맞은편. 그 삼성역이네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삼성역이네. 네. 그 일대가 가장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이제 원래 이 잘 나갔던 청담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치동 있고 전체적인 뒤에. 대치, 도곡 막 다 있고 옆에 뭐 이 흘러가는 역삼, 선릉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삼성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높고 더 높아질 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거는 아직 이제 도시 재생 차원에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구옥들이 많은 강남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이면에 주택가들 휘문고등학교 근처. 뭐 거긴 나쁘진 않아요. 네. 어. 거기도 주택이 많죠. 제가 맞아요. 추천하는 지역은 주로 역삼 역사. 그리고 이제 논현 거기는 이제 임대주택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저 약간 직장인들이 원룸이라고 하는 그런 뭐 시장.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네, 그런 네, 데 거기는 혼자 살아도 원룸 잘 안 살아요. 투룸 방 하나는 드레스룸.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이런 스타일들. 여자들의 로망은 꼭 이게 드레스룸. 독신 여성들 그런 분들이 좀 그쪽에 많고 청담만 하더라도 아까 뭐 예전편에 얘기했던 400 네. 이런 애들이 좀 있고 다 거기 같은 경우 풀 퍼니시드 빌트인 몸만 들어가면 되는 이런 데들이 좀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임대주택 수요들이 계속 있는 강남 안의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도곡 이쪽 같은 경우 가면 네. 아파트들 또 이제 대치동 옆에 있는 아파트들 그렇죠. 이런 데는 이제 학세권이기 때문에 계속 또 갈 수밖에 있는 영인이 있고 중요한 건 강남 안에서 그래도 앞으로 집가 상승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9호선 쪽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9호선. 자, 9호선 노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요? 신논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언주 네. 또 옆에 가면 이제 삼성 그 뭐냐 중앙 선정릉이라고 선정릉. 있어요. 선정릉. 삼성 중앙 거기가 봉은사 거기 이면들이 아직 다 기회의 땅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전부 왜? 주택지입니까? 거기 주택지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아주 큰 건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봐라. 왜? 언주 역사거리가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노선상업체가 평당 8천 가던 게 지금 2억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다른 데들이 너무 올라서 그다음에 그냥 밀려 오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9호선은 삼성역 그 세리랜길이 거기에 이어집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또 어디가 이어지냐? 송파 쪽에 이제 또 9호선 라인들이 가는 데도 네, 있죠. 송파가 아주 잘 지나가죠 거기. 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중앙보건병원은 아직도 허벌판이 많습니다. 네. 사실 왜냐면 송파에도 또 한번 네. 네. 의원으로 한번 의원으로 아, 좀, 출마하셨던 경험 때문에 아, 잘 송파에. 아세요. 또 송파, 눈물이 나와. 서구, 네, 석촌호수에 또 빠질 인천 뻔도 서구. 하고, 네. 아, 그래서 아 인생 참 그 길게 송파도 살았네요. 예. 송파 헬리오시티 들어오고 나서 네. 이제 안정화가 되면 점프 거기가 대단지들이 많잖아요 아파트들이 네네네. 그 이면에 또 주택가들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딴 데 보지 마시고 그냥 강남 안에 이 주택가들 위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주택을 송파도 괜찮습니까? 아 송파 사실 괜찮죠. 사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20대가 되기 전 10대 어떤 좋아요. 초반 초등학교 다녔을 때 애들이 대단지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있고 학원도 좀 있기 때문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송파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송파가 이 지역의 색깔이 분명히 명확합니다. 네. 송파는 사실 이제 잠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 이제 석촌호수 있고 뭐 한강 있고 옆에 강동으로 가는 그 라인에 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느낌을 좀 가깝게 갖자면 서초 교대 가기 직전에 그 느낌이 살짝 있고요. 강남에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흐름이 약간 좀 끊기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송파는 요쪽 송파, 강남에 가까운 쪽 송파 위주를 보시고 그렇죠. 이제 석천호수 예. 가기 전 대단지 네. 생긴 데들 위례랑 연결되는 그쪽 네. 그쪽 중에서도 아직 기회의 땅들이 있다. 엘스 막 이렇게. 엘스 뭐 센츠 리센츠. 예, 그 맞은편에 삼전동도 괜찮아요. 삼전동. 삼전동 보면 탄천 라인이 있습니다. 앞에 탄천이 쫙 펼쳐져 있어요. 네.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도 평당 4천만 원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럼 나는 예산이 1, 2억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네. 그게 아니죠.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다세대 빌라를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도 단기 이익을 얻는데 우리 해볼 맞잡아야 만합니다. 돼요. 선배님 지금 술 드실 때가 아니에요. 삼전동, 네. 석촌동. 네. 그게 9호선 라인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도보 보면 5분 이내에 있는 뛰어다니면서 주택가들. 네. 자, 결국은 제 지역구로 다시 돌아가네요. 삼전동, 석촌동이 제 지역구였는데. 네, 네. 마을.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시죠. 여기 잘하는데 이 제도전? 사람 이분들이 여기에 재개발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빌라촌으로도 훌륭하다. 네, 네, 네. 이쪽을 눈여겨보고 왜냐면 평당 이 4천만 원까지. 평당 4천만 원대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오르면 5천만 원까지는 올라가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3년 정도 기다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있어요. 거기는. 네네. 거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철역.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이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지어놓으면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거나 내 거 하고 일로 가야겠다. 왜냐면 아파트는 못 가. 왜? 아파트는 two time or three times. 너무 비싸. 그냥 그래서 빌라 시장에서 조금 잘 지은 빌라를 가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서 대표님은 어디 사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잠실로 이사 갑니다. 아, 그래요. 송파. 오, 송파로. 송파. 예, 저는 잠실 살아본 적이 없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부산 사람인데 네네네. 부산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송파 석촌호수 앞에서 했었는데 진짜요?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파로 이번에 갑니다. 아, 석촌호수, 네, 석촌도로 석촌호수 갈까? 앞에. 윤 예. 세무사신데요. 송파동으로 갑니다. 저랑도 친해요. 예,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보시면 아마 아니 오실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리가 기운이 부동산 할때 센 꼭 이유. 반드시 필요한 게 세무. 아, 유명한 세무죠. 세무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요. 전문 세무사. 네. 네. 그 이분을- 송파 세무사 송파가 본인이 기운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론으로 놓고만 따졌었을 때 저는 이건 하나 키포인트. 네. 자, 이 지역이 이 아파트가 제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가치가 있냐 없냐, 황금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9호선이다. 스벅.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는 거야? 안 나올수록 좋다고? 많이 당연히 나오는 게 많이 좋죠. 나올 수. 많이 왜냐하면 나와야죠. 은행에서는 이게 우리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기준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KB 아파트 시세가처럼 나름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금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파트 투자는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은 대출이 뭐 대출 기준이 있고 없고 이거 다 떠나서 얼마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잡아주느냐.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그만큼 환금성이 있느냐 없느냐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빌딩을 삽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이 괜찮다는 전제 아래 신용이 아주 좋으면 아주 좋다라는 건 뭐 1등급, 2등급에서 그건 자산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 신용등급이나 네. 신용등급 1등급의 자산 없으면 은행에서 별로 그게 나쁘진 않겠지만 네. 제가 얘기하는 건 핵심은 자산이 많고 신용이 좋으면 90%까지도 1금융권에서 해줍니다. 실제로 300억짜리 빌딩을 30억 갖고 사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뭐 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이 강남이다, 압구정이다, 그럼 말이 되는데 네.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보수적으로 이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니다. 그러면 더 환금성에 대해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이거를 사면 여기서는 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하고 빌려줄 수 있는데 여기는 100억짜리 하나 있고 대다수가 다 3, 40억이야. 네. 그럼 100억짜리로 잘 안 봐준다. 왜냐면 주변의 거래 시세나 이런 기준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네.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네. 이걸 보고 대출이 많이 나오면 이거 높게 봐주는구나. 그러면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 그럼 네. 미리 한번 은행에 가서 한번 나 이거 메인 예정인데 네. 내가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아파트 네. 이게 지금 뭐 2억 5천이 시세인데
내가 이거를 뭐 3억에 사고 싶다. 네. 그럼 근데 평가는 2억 뭐 2, 3천밖에 안 나온다. 네. 그럼 그만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는 아무리 좋게 봐주고 싶어도 왜 금융권에서 보는 시각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보편적이다. 근데 지금 15억 이상 되는 집은 아예 안 되잖아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되잖아요. 국가가 못하게 하고. 15억 이상의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0% 미만으로 대출을 줄여놨죠. 이제 그 투기과열지유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뭐 LTV 기준하고 방하면 실제 비율은 빠지겠지만 감정평가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 이거를 갖고 예를 들면 아파트가 감정을 했더니 이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20%로 가는 거니까 이 20% 빼고 앞에 감정의 수치에 얼마 나오는지 보면 되죠. 그럼 감정을 우리가 하고 대출을 나오는 기준을 보면 결국 주변의 인근의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경매가 됐을 때 낙찰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그 기준은 실제 대출을 받는 거 여부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 궁극에는 실제 황금성이 있는 컨텐츠냐 아니냐 부동산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금융에서 일단 잡아준다라는 거죠. 아까 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 연주역 사거리 이면에 네. 뭐 한 34억에 뭐 집이 나왔어요. 빌라가 나왔어요. 빌라가 나왔어요. 네. 은행에서 이거를 신축 분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80%예요. 80%.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에 전세금밖에 없는 사람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왜? 뭘로 했을 때 신축으로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임대만 안 되는 것이 또 분양은 또 풀려 있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금융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결국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금융기관에서 한다. 아니 근데 지금 정부가 15억 이상 대출 안 해준다면서요. 이건 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살 주택, 주거 주택이나 아니면 네. 내가 이걸 사서 임대를 놓겠다는 임대사업자들한테 네.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투기 과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주역 근처에서. 그거는 다르죠. 거 아니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가 다세대로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 사업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럼 임대주택 사업자금으로 사업가가 받는 거죠. 되네요. 사업자금으로. 사업자? 예,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걸 갖고 최소의 비용을 갖고 들어가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 분양 안 되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가격 팔아도 되고 그냥 들어가서 분양 사업을 해도 자기 자본 비율이 20%에서 25%면 충분히 사업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갑자기 또 이거 진짜 좀 공부를 풀어주는 것까지 해주시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이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네네. 은행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은행도 네. 지점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조금 대출의 그렇죠. 지점장 그건 알죠. 예. 또 은행마다 달라요. 은행마다 또 달라요. 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1은행권, 1 뭐 일 K 말고 뭐. 또 이제 저축은행은 또 달라요. 이 아, 가면 당연하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익이 내가 이전에 낸 것보다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대금리로 먹고 사는 금융권도 어찌됐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나름대로 숨구멍을 켜줬는데 대대적으로 광고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활용을 해서 자산 증식을 하더라. 근데 아파트는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딴 거 하면 또 할 수 있다. 말이죠. 아파트만 막아놓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택이 생각해보세요. 단독주택 40, 50억짜리 거래가 활발한가요? 쉽지 아니요. 않아요. 네. 아파트 40억, 50억짜리 또 해요. 네. 그렇죠. 그 차이죠. 그럼 주택 40억 사는 건 지금 대출이 규제 안 당하고 있나요? 자가로 들어가서 사는 목적으로 내가 이거를 매입하겠습니다 하면 안 해줘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해줘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고 네. 그러나 이 땅을 가지고 신축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줘요. 해줍니다. 왜? 해준다. 경기부양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해야 되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죠. 여기에 또 목적에 함정이 따라서.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전혀 몰랐네요. 갑자기 강남 강동 이거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빌라 투자로 왜 주제가 그러냐면 바뀌었는데 강남 강동 나는 왜 진행을 이렇게 우리는요. 할까? 아까 강남 강동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어느 지역이나 다 오케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강남이나 강남 3구, 송파나 이런 데서 황금성이 있는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은행에서 읽어줄 수 있는데 네. 비강남이다. 이런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강북에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조그만 빌라 주택들 진짜 많잖아요. 네.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네. 성신여대에 네. 그 20평짜리 건물을 샀어요. 네. 그 이제 3층이니까 60평이죠. 거기가 이제 그때 한 2차선 정도 되는데 정말 작은 빌딩을 예. 했어요. 네. 한 달에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 나온대요. 카페로. 네. 예. 그거를 10억짜리를 현금 2억으로 샀어요.
80% 대출 받아서. 그렇게 황금성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평가가 되면 은행에서 80%까지 밀어줍니다. 네. 그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럼 혹시 용산구에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 대표님이 기존에 거주하셨던 네. 네. 후암동이 약간 살짝 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는 어때요? 아, 그러니까 딱 봤어. 괜찮아. 네. 이거 은행에서 대출 얼마 나와요? 물어봐서 대출을 이 정도 해주네? 그거는 황금성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걸로 인정받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내가 이거를 대출을 왜 써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아니라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빌어서 하나 이 지렛대의 판단 기준을 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는 레버리지가 지금 안 되잖아요. 네. 이쪽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검토해보는 게 맞죠. 왜? 아파트도 결국 땅의 장사예요. 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허공 속에 있는 콘크리트 안에 공간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대지 지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처럼 이 지역 안에 있는 도시재생 대상인 땅들을 눈여겨보시고 내가 1, 2억 있어도 건물 살 수 있다.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 나오는 거 만들 수도 있다. 물론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울시 안에는 곳곳 있다. 그런데 서울 밖으로 넘어가면 살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있어요.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이 안 된다. 아 대출 어떻게든 받아서 또 뭐, 만약에 뭐 2금융권, 근데 나중에 3금융권 팔 했다. 때나 뭐 팔고 완전- 싶은데 살 사람이 없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거래가 활발하고 장이 활발히 서는 강남 3구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시기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동구 있잖아요. 네, 강동구도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여기 뜰 거고요. 사실 저는 정확히 어디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천호동입니까? 고덕동? 둔촌동이죠. 둔촌동. 거기 뭐 7,000세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둔촌동입니까? 예, 거기 저 얼마 전에 저희도 현장이 하나 있어서 가봤는데 네. 앞으로 할 때가 많아요. 할 때가.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더 네. 찔러드리면 마용성의 마가 어디 있죠? 마포구.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마곡. 마곡이 마곡. 어디 있죠? 마곡. 김포공항, 강서. 김포. 강서를 주목하세요. 근데 사실 이미 많이 뜨지 않았어요? 강서가 아까 똑같아요. 아니 강남도 많이 떴는데도 아직 찾아보면 나오는 듯이 네. 강서구는 상업지가 평당 4, 5천대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5천만 원 내외에 있는 것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비싸도 중요한 거는 뭐냐? 오른다. 강서구, 강동구가 결국 삼성이 고점으로 형성되면서 파도가 한번 빡 치면 그 파동이 강동과 강서까지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요즘에 한참 사실은 네. 올 초까지였죠. 마용성이 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수용성도 뜨고. 네네. 그래서 이제 쫙 퍼지면서 결국에는 오산까지도 퍼지기도 하고 네, 네. 과천 이렇게 하는데 네.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서울까지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이제 약간 오산이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있으시니까. 오산에 하시려거든 제가 네. 강추하는 거 있습니다. 물류센터. 물류센터. 오산의 IC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들의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요. 네, 이거 리츠로도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양재 IC까지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산은 물류하셔야 돼. 하고 네. 싶으시면. 그쪽 넘어가는 건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시간에. 이것도 궁금하네요. 오늘이 굉장히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그냥 막 그래서 예. 나는 뭐 강동구만 좀 따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네. 전부 송파, 강남, 서초는 다 알고 있잖아. 어느 정도 알고 맞아요. 있잖아요. 강동하고 강서를 네. 파야 돼요. 네, 강동과 강서 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네, 뭐 다음 이렇게 편에는 그럼 강동 전화가 폭주하는 듯한 네. 느낌을 받고 강서, 있습니다. 네, 한번 강동, 강서를 집중 분석해 지도도 보도록 갖다 놓고서 하겠습니다. 한번 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클래스가 뭔가 클래스가 있네 보니까 이 굉장히 클래스가 있고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화자찬가요? 내가 배워요. 내가 저도 이 사실 진행을 그래요. 배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